네, 기분 좋은 수요일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장 이기는 전략들 챙겨보셔야 될 텐데요. 김정기 마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의 랠리 중이고 오늘은 상승 탄력 자체가 큰데 여기에다가 외국인까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 지난번에도 좋게 보셨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 최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이렇게 랠리를 펼쳐주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종전 기대감과 함께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할 때 크게 이기는 전략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손실이 날 때 이 손실폭을 축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피 월봉을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은 어디까지나 이제 주관적인 그런 관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월봉이거든요. 코스피 월봉인데 120개 월봉을 이렇게 지지할 때 음봉으로 지지하고 연속으로 2개월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3년에도 음봉으로 월봉상 120선을 지지하고 연속 2개월 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음봉이 다시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25년이 되어서 아주 긍정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달도 이 기세를 이어간다면 진짜 강하게 돌파하지 않겠어요? 또 아주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좀 3월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나왔던 패턴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는 공매도 재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특정 종목의 이 어떤 불합리한 상승을 좀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서 운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3월에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변동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념하고 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이슈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관세 정책을 이용해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려고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시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35조 2,797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GDP 대비 123% 수준입니다. 24년 기준 연간 이자 비용만 8,920억 달러인데 이게 몇 년 뒤에는 1조 7,10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죠. 지금 현재는 FOMC에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비추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압박을 통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하라고 독촉이고 있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따라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채무에 대한 부채이자 부담이 좀 감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확보된 예산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감세 정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기 침체를 오히려 관세 정책으로 유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을 때 조금 현금을 보유하면서 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하나만 해드리면 관세 이슈 그리고 공매도 재개 그리고 S&P 500의 밸류에이션, 오버밸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밸류에이션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며칠간 저도 당연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현금 비중을 보유한 채 운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일부 현금 비중 보유한 채 운영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불이 붙었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막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싶었는데 오히려 좀 챙기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때라고 말씀 주셨고 3월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 보니 지금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라는 관점이세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는 어떤 시각이실지 궁금한데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메모리 가격의 하락도 이제 그만 나올 거다. 3분기부터 반등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가격에 반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통 메모리 시장에서 특히 이구환신 정책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1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3개월간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53,000원부터 56,000원까지 급등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총 소각을 또 한다고 하는데 3조 486억 9,700만 원을 내일부터 네. 소각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듣고 53,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말로는 지나고 보면 사실 쉬운데 5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주로 대부분의 의견이 4만전자, 3만전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너무나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3조 원 정도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합니다. 그중에 5천억은 이제 상여금의 목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나머지 2조 5천억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또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스타게이트 그리고 에이직 시장의 성장. 하지만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HBM3 5세대 HBM을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네. 생겼는데 DS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에 직접 가서 젠슨 왕과 미팅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젠슨 왕을 이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이렇게 직접 네. 면담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납품이 임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8,000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삼성전자 보유자 측면에서 계속 홀드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대주주의 가족관계의 주담대 이슈가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 이부진 대표, 이세현 대표의 주담대 이슈가 해소가 되려면 마진콜이요? 마진콜 이슈가 해소되려면 58,000원 이상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8,000원이 돌파가 된 지금 자리에서 신규 접근은 어떻게 보세요? 조정받으면 지금 제 차트를 지금 한번 아니고요? 보여주실래요? 예. 자, 삼성전자 53,000원에서부터 매수 사인을 계속 주셨는데 네. 말씀 주시죠. 차트 지금 보고.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상승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홀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 상승 이후에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레벨은 한 65,000원 밴드까지 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 8만 원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65,000원 정도를 타겟 프라이스로 잡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65,000원 짧게 봤을 때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씀 주셨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7만 원, 8만 원도 간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계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확실히 반도체주들의 시세가 확장 중이고요. AS 가보도록 할게요. ENF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잘 가요, 마스터님. 네. 자,
지금 자리가 한 7% 가까운 상승이고 25,000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네, 한 30% 이상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마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30% 이상이 상승했지만 저는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을 했고 네. 새로운 양봉이 생겼는데 그 지점도 상승 이탈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는 하락의 추세가 아니라 확실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목표가를 뭐 28,000원에서 32,000원 사이로 드렸을 텐데 네. 충분히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좋은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파인케미칼은 이제 HBM 그리고 반도체 칩들이 고도화되면 수요가 함께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가볼게요. 이 종목도 반도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되겠습니다. 자, 공략 후에 26%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에서도 장중에 한 8% 급등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홀딩일까요?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도 매수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의 중간 가격 정도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TSV 관련 이제 이 공정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될 겁니다. 이 아직 발주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까지 충분히 목표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홀드하시고 조정받으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26%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고가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면 우리 수익 아마 30% 더 넘어갈 숫자로 보여지거든요. 여전히 접근 가능 사인 받았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말씀 주실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CXL이라는 키워드가 25년에 엄청 핫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올해부터 아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산에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들 지금 고성능 PCB 관련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TLB라는 종목이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네.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 규격에 맞는 CXL 제품 PCB를 개발을 완료했던 이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24년에 CXL 3.0을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10분기 만에 이번에 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흑자 전환한다면 당연히 어닝 모멘텀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0개 분기거든요. 2년 반 만에 지금 흑자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조정받더라도 이 상승의 첫 번째 양봉의 저점 구간,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한 1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13,000원 내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받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넉넉하게 끌고 가볼게요. 네. 네, 시간 여유 잡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AI 소프트웨어 보안주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보안주 최근에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장은 확실히 반도체가 수급을 다 가져가서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저는 조정받을 때 AI 소프트웨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특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많은 종목들을 차익 실현했어요. 엔비디아도 차익 실현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을 좀 차익 실현하면서 수천억에 가까운 차익 실현 금액을 얻게 됐는데 네. 추가로 매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 종목이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브로드컴이라는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설계를 하는 반도체 기업이고요. 한 가지 기업은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S&P 500과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추가 매수해서 엄청난 물량을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5년에 충분히 미래 전망이 좋은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AI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저는 패권 전쟁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 핵심 요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뿐만 아니고 그리고 중소기업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퓨리오사 AI라는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런 흐름이 저는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기업 쪽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마음 AI라는 종목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이 종목 AS 겸 가봐야 되겠어요. 네. 언급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아마 이날 마음 AI가 우리 공략하고 나서 한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맞습니다. 어제 오늘은 음봉이 달렸어요. 네, 추가적으로 조정이 받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딜스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내용까지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2월 18일부터 12 전환 물량이 시장에 출회하고 있어요. 전환사채 물량. 그렇죠.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출회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더라도 단기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가 충분한 기회가 되겠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뭐 24,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사모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회사가 지금 퀄컴 테크놀로지와 협업을 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특히 24년에 AI에서 최고 권위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 바로 마음 AI다. 그리고 음성 비서 수다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 측면 그리고 기술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히 3만 원 이상을 돌파하는 흐름 나와줄 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한 25,000원 약간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3만 원 목표가 잡아 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봐주시겠어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괜찮나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의료 AI 쪽으로 기억하거든요. AI인데 의료 쪽으로도 있고 맞아요? 의료 쪽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LLM, LLM? 한국의 챗GPT로 불리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LLM이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고요. 코난 서치라고 하는 AI 검색 서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색 엔진을 공공기관 그리고 밀리의 서재라는 곳에서 코난 서치를 활용해서 이 챗봇을 만들었고요. 국세청에서도 코난 챗봇을 활용해서 지금 엄청난 활용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아, 시작도 안 했다. 그럼요. 예. 충분히 한 24,000원 선까지 넓게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특히 비전 AI라고 하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들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게 얼굴 인식도 하고 키오스크에서도 쓰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수익화에 수익 다각화에 밀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음 AI도 그렇고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하지만 상장 폐지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면서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 저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자리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 주셨고, 다만 26,000원 선인데 24,000원까지는 넓게 보면서 추가 매수해보자. 그리고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계속해서 눈길 주기 유효하다. 이렇게 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마스터님, 우리 전선 전력기기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일부 종목들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는데, 마스터님이 LS 일렉트릭 계속 강조 주셨잖아요. 이 종목은 오늘도 하이킥입니다. 신고가를 또 돌파했고 30만 원도 넘었어요.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월 8일 네. 첫 방송에서 스페셜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면 한 17만 원에서 주셨겠네요. 네, 한 16만 원대에서 17만 원 정도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 21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고 상승 이탈하는 흐름 이후에 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 구간,
바로 이날 이 하락하는 음봉 1월 8일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시대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엄청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목표가 도달 이후에는 제가 매수 추천을 추가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저점에서는 캔들이 작죠. 그런데 이제 상승하면서 캔들이 커집니다. 일본 캔들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 캔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이고 이런 종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가의 흐름, 호가의 잔량, 호가의 체결 속도 여러 가지 그리고 대응 전략들, 지지선을 활용한 대응 전략이 아주 밀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투자자거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점 영역에서는 매수 추천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고 오늘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또 연일 갱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LS 일렉트릭보다 이제 후발주에서 새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 전력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발전원에 있어서도 제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태양광, 한화솔루션 그리고 원전 오늘 제가 빅픽처에서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발전원에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스포를 들으면 네. 한전산업과 우진이라는 기업 중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우진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따 빅픽처에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쪽이네요. 원전입니다. 종목 지금 벌써 예고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쪽에서 수익을 맛보시려면 좀 이따 빅픽처 오셔서 종목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 전선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LS 일렉트릭은 수익권이지만 다른 종목들 대장이죠.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자 신고가 찍고 나서는 계속 밀리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격하게 올라왔던 것은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올해 새로운 수주를 받기 위한 증설을 미리 해놨고 올해부터 증설하는 기업들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가 당연히 강세가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급격하게 오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요. 충분히 조정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새로운 신규 발주들이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가 랠리에서 계속 내일도 신고가, 모레도 신고가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런 투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너무 감정에 의존한 투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활용한 이런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이야기도 해볼 텐데 마스터님 로봇은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궁금해요. 지금 오늘 로봇을 전반적으로 차트를 열고 보면 결국에 가는 건 최근에 어제 상한가 갔었던 유일 로보틱스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시세가 강하게 나진 않거든요. 로봇주는 어떤 접근이 맞을지도 궁금하고 오히려 이렇게 눌릴 때가 기회라고도 보세요? 당연합니다. 저는 로봇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주도주 그 강했던 종목들 하이젠, R&M, 클로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누가 대장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선수를 바꿔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100이라는 보고서가 출간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10년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8경 6,622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물론 이 예측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성장 전망이 높은 산업이 바로 이 로봇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테슬라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또 메타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전담 부서를 개설했다는 소식에 또 강세를 이어나갔는데 오늘은 새로운 뉴스가 없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좀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제는 과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의 모멘텀 그리고 LG 로보틱스, 베어 로보틱스의 그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좋게 보는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그래서 기술력 측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류 아틀라스라는 그 제품이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운반과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돼서 쓰이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클로봇은 특히 또 로봇계라고 하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그 말어라고 자택에서도 경호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 스팟에 소프트웨어도 제공을 하고요. 국내 독점 공급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기종 로봇 제어 관제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클로봇은 상당히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실게요. 네, 클로봇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주가 퍼포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눌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로봇 빠질 때 기회라고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 종목이 클로봇인 거죠. 네, 제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 상장한 첫날에 이 상승 고점을 얼마 전에 2월 5일에 이제 상승하면서 이탈을 해줬습니다. 네. 추세는 확실히 상승 이탈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16,000원 구간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신고가를 뚫는 23,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저는 로봇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클로봇 가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현재가 17,500원 선이거든요. 충분히 뭐 16,0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은 상승의 시작 부근인 뭐 1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네. 목표가는 한 23,000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리면 충분히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이 조정받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직전 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로 돌파가 됐었던 22,000원을 넘어서서 23,000원 클로봇 목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의 특징은 어제까지 잘 나갔던 섹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된다는 건데 그 중심에 방산이 있습니다. 방산으로 우리 풍산 말씀 주셨었고 수익을 꽤나 많이 봤거든요. 전반적으로 진단 들어가 볼까요? 근데 사실 오늘 빠지는 숫자가 뭐 최근 올랐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아쉬운 흐름은 아니에요. 네. 지금 LIG 넥스원 차트를 한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방산 제품들을 하는데 레이더 시스템도 하고 이렇게 전차 같은 부분도 지금 LIG 넥스원이 제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요. 신고가를 최근에 라지캡 종목들은 다 신고가를 찍었어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LIG 넥스원도 그렇고. 그래서 라지캡은 다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풍산, 좀 기존에 주가가 좀 많이 처져 있었던 종목인데 풍산이라는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아마 저점 부근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탄약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구리 탄약을 하고 있고 소구경부터 대구경까지 다 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방산기업 쪽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민수용 탄약까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 풍산이다.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이 매물대 차트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상승 이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락의 추세를 확실히 벗어났고 상승의 흐름 가운데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풍산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는 임베디드 시스템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K2 전차나 항공기 레이더 그리고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외 수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제 차트를 보면 하락의 추세를 상승 이탈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올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도 풍산도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방산 내에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방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도 600억 상당의 정부 조성 펀드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해마다 200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투자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점에서 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뷰티 이야기 해볼 텐데 이 종목도 우리 AS 겸 가봐야 되겠어요. 아이패밀리 SC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뭐 시장 안에서 사실 지금 화장품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돌진 않아서요. 전략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볼까요? 지금 같은 구간에 저는 시장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메스타점이다. K-뷰티는 올해 엄청 좋을 겁니다. 내년에는 더 좋을 겁니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잖아요. 네. 로봇도 그렇고 AI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자율주행부터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제 주도주가 한풀 꺾이고 나면 화장품과 뷰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에서는 아이패밀리 SC라는 기업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내 내수 시장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성공하면 해외 진출을 해서도 성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리브영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K-뷰티의 성장 기업을 발견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롬앤이란 브랜드로 상당히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이 아이패밀리 SC인데요. 네. K-뷰티에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빅픽처 시간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고 다다음 날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 후에 다시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원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원택이요. 의료 미용기기 쪽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전에 원택이라는 기업도 빅픽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비침습기기에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네. 소모품이 상당히 마진율이 좋다는 겁니다. 80~90%의 마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올리지오라는 제품으로 원택이 해외 수출에 성공하면서 네. 올해부터 실적으로 이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원택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택도 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 참고로 여러분 아이패밀리 SC 지난주 수요일에 받았습니다. 수요일에 받아서 금요일에 21% 급등을 했거든요. 뭐 어제 오늘 한 2~3%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는 보합권 수익 중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정기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종목 스페셜 공략주 받아볼 네. 시간이에요. 스페셜 공략주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 CXL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기업 그리고 수많은 CXL 기업들 중에 얼마 안 되는 흑자 기업을 선별해 왔습니다. 네. 바로 네오셈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CXL이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CPU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한정적이었는데 이 CXL을 통해서 여러 개의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 CXL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XL이 넥스트 HBM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기존 PCI 익스프레스 방식은 데이터 전송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CXL은 고성능 컴퓨팅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슈퍼컴퓨터나 AI 모델 훈련 그리고 머신러닝 응용 분야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연산 속도를 높이고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바로 CXL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AMD 여러 가지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이 CXL을 개발하지 않은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CXL이 25년에 핫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 바로 네오셈입니다.
일단 CXL 1.0과 2.0 버전의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납품을 시작했고요. 24년부터 삼성전자의 CXL 장비를 납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CXL 3.1을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냐겠죠. 네오셈은 CXL 메모리 시장에서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과도 연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CXL이 작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네. 2028년까지 약 150억 달러로 시장 규모가 예상되어 있는데 하나로 한 20조 정도가 됩니다. 네오셈은 이런 시장에서 당분간 독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CXL 검사 장비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SSD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 MBT라는 것도 보유하고 있는데 SSD 검사 장비는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현재 마이크론에서 최우수 협력사로 꼽힐 정도로 네. 지금 기술력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검사 장비를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 그리고 도시바와 화웨이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SD 검사 장비의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네오셈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MBT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네오셈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BX 버닝 테스터라는 걸 개발했는데 차세대 메모리인 P램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건 아실 텐데 네. 어느 정도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면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네오셈밖에 없는데 경쟁사들은 아직 데모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이 25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3.1 CXL 검사 장비가 개발이 완료되면 이제 인텔과 AMD,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과 AMD에도 추가 납품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실적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봐볼게요. 한마디로 HBM을 비교한다면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독점하고 있고 유일무이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네, 네오셈 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실적 보시면요.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21년부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기업입니다. 300억부터 지금 1000억까지 24년에 매출을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165억까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최고 실적을 24년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예. 25년과 26년에는 훨씬 더 컨센서스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 주가 측면에서 네오셈 충분히 신고가 영역을 돌파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많겠지만 업황 부진이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CXL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당연히 네오셈이 최우선 선호주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신고가 영역인 18,000원까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강한 매물대인 16,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12,000원 정도부터 현재가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면 한 11,000원 정도 손절을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신고가 영역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네오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7월 4일자가 신고가 17,200원 선이었는데 넘어서서 18,000원 목표가 바라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중장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네오셈 15,000원 설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자리 옮겨서 빅픽처 함께 하겠습니다.